한겨레 신문이 오늘 이런 보도를 했죠. 1억 2천만 원 돈이 대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비용으로 돈을 받았다. 자, 이 돈의 원래 출처는 나왔는데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어떤 목적이었는지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는데요. 한겨레 신문 오늘 단독 보도 내용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명태균 지방선거 예비후보 돈 받아 윤석열 대선 여론조사 했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인 강혜경 씨가 증언을 했는데 맨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후보에게 보고해줘야 한다며 지시를 했고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에게 1억 2천만 원을 받았다. 그리고 공천을 받지 못하면서 김영선이 갚아줬다라고 나오는데 노영희 변호사 내용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 고령군수 후보하고 고령군수 후보,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시의원 후보, 대구 시의원 후보, 예. 예. 그러니까 이모 씨랑 뭐 배모 씨라는 예, 분이 예. 이제 있는데 이 사람 두 명으로부터 6천만 원씩을 각각 명태균 씨가 받았다는 거예요. 공천을 시켜주겠다라고 하면서. 근데 그 돈을 받아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여론조사 비용으로 썼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대선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면서. 네. 그랬는데 그 두 분의 공천이 안 됐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돈 내놔 이랬겠죠. 근데 사실 대선 여론조사 관련해가지고 돈을 다 썼으니까 돈을 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돼? 그 돈을 하필이면 그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김영선 전 의원이 이제 그 지방선거에서 보궐선거 그때 나가가지고 됐잖아요. 창녕 국회의원 보궐선거죠. 네, 네. 창원을창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선거 보전 비용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당선이 됐으니까. 네. 그 보전 비용 받은 걸로 돌려줬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대통령의 대선 여론조사 비용을 그렇게 되면 결국은 누가 된 거죠? 김영선 전 의원이 된 거잖아요. 네. 뭐야 이게? 그게 되게 웃기잖아요. 사실은 그 3억 우리가 그때 여기서 강혜경 씨가 나와가지고 네. 그때는 3억 6천만 원이라고 네, 그러고 예. 이제 실제는 3억 7천 얼마인데 예. 그 대선 여론조사를 대통령에게 매일매일 보고하러 가야 된다고 하면서 81번인가요? 그 대선 여론조사 결과물을 가지고 청구하러 갔다가 네. 실제 돈을 못 받고 강혜경 씨 공천. 말에 의하면 그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대신 받아왔다 그랬는데 네. 결국에는 김영선 전 의원이 선거 보전 비용 받아가지고 대신 이 돈을 나눠준 거나 마찬가지가 됐어요. 5천만 원 돌려준 게 됐죠. 저 야, 이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가? 네. 자, 노영희 변호사 이제 하나 좀 정정해야 될 것은 네네. 명태균 씨가 이 돈을 직접 받았다라고 하는 아직 받은 건 아니고, 네. 여론조사연구소. 미래한국연구소의 소장을 통해서 이 돈을 받아오라고 해서 심부름을 했는데 자, 1,000만 원 단위로 돈을 몇 차례 준 것 같고요. 자, 그것이 이제 본인들의 공천을 위해서 줬다고 의심을 하고 있는데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을 오늘 한겨레 신문이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럼 돈 문제가 이제 터져 나온 거예요. 어머나. 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선거법 위반. 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네, 그런 거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은데 이제 당사자들은 단순한 차용관계다. 돈 빌려주고 받았다. 이제 이걸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명태균 씨는 그거는 미래한국연구소의 소장이 한 일이고 자기는 모르는 일이고 예. 그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이 차용증까지 써가지고 한 거다. 그리고 그 당시에 6천만 원, 6천만 원, 뭐 1억 2천을 다 준 게 아니고 각각 3천만 원씩 돌려주고 나머지는 차용증을 써가지고 놔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공천 자금이 터질 때마다 상투적인 변명이 빌린 돈이다. 이렇게 둘러대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돈을 내게 하는 명목은 뭐 내가 유력자한테 결정권자한테 그 가서 좀 당신 공천을 봐줄 테니 활동 비용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다가 선물도 뭐 해야 되고 등등등 뭔 비용이든 짜냅니다. 아이디어를. 대개 이렇게 해서 공천 헌금 또는 공천 로비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걸리면 꼭 빌린 돈이래. 이제 이렇게 둘러대는 것이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공천이 됐다면 안 돌려줄 돈이니까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성공하면은 그냥 저 먹고 꿀꺽. 만약에 못하면 반 정도는 돌려주는 이거 저 지금 동해 석유 시추하는데 그런 자금이 들어가고 있어요. 한 개 시추공 뚫는데 1,000억 원인데 그게 성공불융자라 그래. 네. 네. 그러니까 성공하면은 그 1,000억 원은 돌려받는 거고 실패하면은 그냥 날리는 건데 그렇게 해서 꿔주는 돈. 이런 걸 성공불 그러니까 그런 류의 어떤 돈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정상적으로 꿔주고 하면은 이자가 붙고 원금이 붙고 그 다음에 상환 기한이 붙고
아니,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출마하거나 선거 기간에는 돈 이런 관리를 굉장히 조심하지 않나요, 후보들은? 조심하죠. 네, 근데 이렇게 대놓고 이 기간에 빌려줬는데 차용이다. 이게 그대로 넘어가면은 상식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이건 100% 걸려요. 네.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질문할게요. 제가 이제 돈을 그 우리 오정TV 우리 오 대표로부터 돈을 6천만 원 빌리는데 없어요. 일단 좀 네. 빌려줘. 네. 그리고 여러 차례 나누어 주는데 네. 차용증을 안 써. 아. 그래서 마지막 한 1,000만 원쯤 들어올 때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돈 빌려주고 못 받을 수 있으니까 그때 써야 차용증을 쓰자. 자 그러면 이 차용증을 쓴 행위는 명백하게 차용의 관계냐? 네. 아니면 6월달에 이제 지방선거 출마해서 시의원이 되거나 군수돼야 돼. 자 그걸 생각하고 이 사람 힘이 엄청 있으니까 사전에 좀 약을 친다 이런 표현 쓰죠. 아, 네. 그런 걸로 줄 것인지 어떻습니까? 일반인들 시각으로는 어때요? 관계가 중요한 거지. 이 사람은 6천만 원을 빌려줬을 때 이 사람이 나한테 6천만 원 이상의 안 갚더라도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관계라면 네. 의심을 하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돈 만약에 김종대 의원님한테 제가 6천만 원 빌려줘요. 예. 어차피 못 받을 거 아는데 절대 안 빌려주지. 이 사람은 6천만 원 받아도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받아 없잖아요. 국회의원 될 수 있지. 근데 중요한 건 기자들이 그래서 전화를 해봤대요. 그 공천 못 받은 그 후보들에게 아, 네. 전화를 탁탁 끊어버리고 연락이 지금 안 된대요. 아, 네.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사람들도 피의자로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거든요. 이게 그렇죠. 선관위에서 이거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이제 고발해가지고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 아, 네. 본인들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거는 그 상황을 인정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던 거죠. 그거 인정하면 이제 큰일 나죠. 선관위가 이 내용을 적발해서 네. 조사를 한 뒤에 한 5, 6개월 뒤에 검찰로 이거는 고발을 하면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이제 그렇죠. 작년 11월에 줬는데 지금 이제 몇 차례 소환 조사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것이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른다. 자 빌린 돈이다. 아니다. 공천 관련된 헌금이었다. 이게 이제 공방이 붙고 있는데요. 놀라운 사실을 네. 하나 여러분들께 공개하면 그중에 돈을 6천만 원 줬다고 하는 빌려줬다고 하는 그 사람은 지금 현재 민주평통이라고요. 대구에 있는 한 지역에서 관변단체. 관민단체 지회장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누군가 추천을 해줬고 네. 이 사람은 공천을 못 받았지만 네. 민주평통 지회장 자리 이게 뭐 선출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제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아마 본인들이 굉장히 괴로워할 거고요. 그런 내용들이 지금 검찰에 모두 다 제공이 돼 있다고 하니까 네. 시시비비를 확실히 가려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런데 약간 변화 조짐이 보이는 거는 여태까지는 창원지검에 그냥 떠다 밀고 방치해 놓은 수사거든요, 이게. 그런데 어제 오늘 나오는 뉴스들은 좀 대검에서 관여하기 시작했다. 이러면서 부산지검, 대구지검에 검사를 차출해서 수사팀을 보강했다. 이런 뉴스가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이 정치자금에 관한 부분은 속도를 내는 거 아닌가 하는 좀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게 네. 2023년 5월에 이제 선관위에서 고발 조치가 이루어져가지고 수사를 시작을 해가지고 올해 아마 이제 이게 좀 박차를 가했나 봐요. 수사의 네. 진행 자체가. 그래서 강혜경 씨가 이와 관련된 녹취록 전부 다 제출을 했대요. 검찰에. 네, 검찰에. 그래서 그렇죠. 지금 검찰이 좀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려는 의지가 좀 있어서 당사자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여 주지는 않을 가능성이 조금 있다. 저는 궁금한 게 그렇게 명태균 씨가 빠질 수가 없잖아요, 이 사건에. 그럼 명태균 씨를 조사하다 보면 결국 김건희 여사는 윤 대통령에 관련된 자료들도 나올 텐데 이게 그러면 집중적으로 수사가 가게끔 냅둔다고요, 대통령실에서? 자, 이 건은 이제 돈을 주고 받은 건이니까 김건희 그렇지. 여사의 공천 계획과 직접 연관성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다만 그 과정에서 네. 명태균 씨가 얘기했잖아요. 화가 나 나면. 검찰 수사할 때 네. 좋다, 내 다 불어버리겠다라고 한 사실이 네. 별건으로 나와서 수사가 될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강혜경 씨가 제출했다는 녹취록이죠. 예. 그 녹취록에서 명태균 씨가 뭐라고 말하면서 강혜경 씨에게 지시를 했느냐. 네. 가서 이제 돈이 필요하면 미래한국 연구소에 가서 뭐 누구누구 A와 B에게 돈 달라고 해라. 그러면 그들이 돈을 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 말을 할 때 왜 그들이 돈을 주죠? 현실적으로. 네.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조금 필요해서 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상식적인 수준에서 설명이 가능한가.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창원지검에서 이제 명태균 씨 관련된 녹취 4,000개, 아마 이것은 강희경 씨가 가지고 있는 녹취 4,000개를 검찰에 완전 제공을 했다 이렇게 이제 봐야 하는데, 그러면 조금 전에 김정대 의원 말씀대로 검찰이
대검과 관계없이 창원지검에서 이거 제대로 한번 수사하자라고 할 가능성은 있다.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있습니다. 정치자금에 관한 한은 예. 이건 명태균 씨의 확실한 약점이기 때문에 일단 검찰이 카드를 가지려면은 정치자금 정도는 수사할 의지가 있다. 물론 어떻게 처리되느냐는 별개 문제입니다. 일단 수사는 기본은 제대로 해놔야 될 거 아니냐 이 생각까지는 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검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사실은 그 강혜경 씨가 곧 국회 증인으로 출석을 하죠. 네.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예, 법사위 운영위에 2번 다 나오겠다는 입장으로 우린 듣고 있는데 20일이라고 이제 운영위는 11월 1일. 예. 1일입니까? 1일입니까? 1일. 예. 그러면은 중심 질문이 이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 나올 게 많아요. 의원 아니 많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의원들이 건너뛸 리는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다 선서를 하고 하는 증언일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아주 효력이 있는 증언입니다. 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검찰도 중요하지만은 국회 증언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입장 표명이 나오고 또 그런 어떤 주장에 근거가 있느냐도 의원들이 확인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수사도 영향받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자, 오늘 한겨레신문 단독 보도와 함께 노정면 의원도 보도 자료를 내고 이 문제를 본인이 입수했던 내용을 공개했는데 혹시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그거는 이제 보도 자료로만 이제 언론사에 보냈고 역시 우리는 언론사가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요것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제 네. 1억 2천만 원을 받았다는 녹취가 공개돼 있고 구체적인 대화 내용까지 정리가 돼 있던데 예, 앞으로 노정면 의원 스픽스에도 보도 자료를 좀 제공해 주면 좋겠습니다. 보도 자료를 아예 못 받았는데 예. 자, 그래서 지금 희한합니다. 이게 방송을 하는 중에 네. 이게 이상한 전화가 와 있어서 혹시 명태균 씨한테 전화 온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려면 바로 받으려고 했는데 네. 그분이 아니고 관련된 분이 전화를 주셨는데 네. 한번 해보세요. 워낙 복잡하게 상황이 진행되고 오늘 한겨레신문 보도 이후에 명태균 씨가 네. 강력한 항의 전화를 한겨레신문에 한 것 같아요. 이번에 보도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법적 책임을 각오하라 이렇게 하면서 네. 내부에서 그래 한겨레신문에서 오늘 보도 위에 발칵 뒤집어졌다 이런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맨날 뭐 보도만 나가면은 뭐 아니요, 이제 맨날 돈 문제니까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 것 같고 오늘도 제가 연락을 해보고 문자도 넣고 전화도 시도했는데 저하고는 이제 거의 단절된 절연. 느낌이어서 절연한 느낌이어서 네. 어떻게 이제 취재를 더 하느냐. 네. 정규제 TV 오늘 나와서 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오빠 논쟁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강력하게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지금 친오빠다라는 이제 얘기를 친오빠라고 했다고요? 명태균 씨가? 명태균 말 씨가 뒤집은 김건희 거죠. 여사의 이제 친오빠로 말을 뒤집은 거예요. 이야기를 했다고 이제 했고요.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비공개 최고위원회 하면서 회의하면서 명태균 씨가 인질극 벌이니까 자극하지 말자 이런 말 했다는 거예요. 깨갱한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동안에 계속 자극하다가 네. 명태균 씨가 한번 해봐라 이러면서 막 내가 계속 까겠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부터 갑자기 깨갱했잖아요. 오늘 자극하지 말자. 어떤 느낌이에요? 자극하지. 야 진짜 못났다. 와 정말 찌질해도 이렇게 찌질할 수가 있어요? 이럴수록 더 자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태양 정책 이제 실패하신 거예요, 전 대표님. 완전 이제 실패. 바람으로 완전 가야 됩니다. 바람으로 간다, 네. 태양으로 간다. 뭐 그것까지 이제 지켜보기로 아니, 하고.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오늘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의 저런 태도는 어떻게 봐요? 예. 아니 한참 싸우다가 네. 김재원 너 보수가 어떻게 망했는지 한번 두고 봐. 네. 이 말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고 나서 하루 만에 저렇게 그냥 저 자체로 나오면서 아니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 하다가 그때 회의 참석한 딴 사람이 김재원 최고한테 물었대는 거 아니야? 왜 명태균 씨 공격 안 하냐? 네. 어디서 듣자 하니까 당신 명태균 씨한테 사과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 자극하지 말자. 지금 할 때가 아니야. 인질극이잖아. 그 인질은 누구겠어? 대통령실이지. 그러니까 자기는 싸우고 싶은데 네. 인질이 잡혀 있으니까 안 돼. 그러면 그럼 요전에 철창에서 짓는 개라 그러면서 빨리 구속시켜야 된다고 한 거는 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러다가 완전히 꼬랑지 내리고 이게 36개 주렐랑이라는 전술입니다. 이게. 그러네. 예? 제가 걱정하는 거는 사실은 이 김재원 씨의 태도도 그렇고 월요일날 법사위에서 여당원들이 사실은 어떤 불이탈을 내걸까가 사실 걱정이에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월요일 날 강혜경 씨가 법사위 국감에 나갈 예정이잖아요. 네. 오전 10시죠. 네. 네. 아니, 그건 10시에 이제 국감이 시작된다는 되고. 거고, 강혜경 씨는 2시에 나갈 건데. 오후 2시에. 네. 문제는 지금까지 이제 보도된 내용이나 뭐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의원들이 질문을 하겠죠. 근데 여당 의원들은 사실 강혜경 씨를 공격하는 방향으로 질문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네. 설마? 아니, 그렇죠. 아니, 여당은, 여당은 그렇게 되겠죠, 당연히. 아니, 그렇게 하고도 남을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뻔뻔한데. 그런데 문제는 명태균 씨하고 여당 의원들하고 지금 어떤 종류의 이 커넥션? 라인이 커넥션이 저는 형성돼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명태균 씨는 지금 강혜경 씨를 죽여야지 자기가 사는 방식인 거잖아요. 네. 그럼 강혜경 씨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강혜경 씨의 신뢰성을 떨어뜨려야지만 자기가 되는데 그 신뢰성 떨어뜨리는 방식을 누가 해주겠냐. 원래는 자기가 나와가지고 그 서로 대질하듯이 해서 이게 아니다라고 말하면 좋겠지만 일단 본인은 나오면 위증죄 같은 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질문을 대신해줘야 될 사람이 바로 국회의원들인데 그렇죠. 여당 의원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거는 그래서 제가 거의 나가가지고 정말 중요하게 이 강혜경 씨를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네. 여당 의원들하고 저는 딜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김지원 씨 깨갱하는 걸 보면서 특히 더 그렇게 느꼈어요. 그쵸. 인질극 얘기까지 하는 걸 보면 분명히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서 뭔가 얘를 좀 보호해라 뭐 이런 오다가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제가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그게 가장 걱정이 돼요. 근데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실제 이번에 그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법사위 국감에서 여당 의원이 강혜경 씨를 공익 제보가 아니라 허위 사실 또는 사기범, 횡령범으로 몬다 이러면 이 사람 다음에 국회의원 못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건 나중 일이고 지금 앞으로 4년 남았잖아요. 네. 내년이 맞아. 아니잖아요. 그거는 맞아요. 모르는 일이고 실제 그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지르고 보자 이럴 가능성이 좀 커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